안녕하십니까, 권무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4과목 노동시장론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동경제학이거든요. 대학에서도 학부생들이 일반 미시경제나 공공경제나 거시경제 이런 걸 배웠지만 노동경제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물론 배운 학교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노동경제는 주로 대학원 가서 주로 배웁니다. 좀 어려운 학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그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할 만큼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기본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나온다고 제가 기본적인 것만 강의하면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본적인 내용에서 조금 안으로 조금 깊이 있게 강의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해 1절 노동수요부터 보겠습니다. 노동수요라. 수요. 노동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제2절은요, 노동 공급, 노동을 공급해요. 누가? 근로자가, 구직자가. 그래서 노동 수요는 구인자, 즉 사용자, 기업의 입장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1번. 노동 수요에 의해. 무슨 뜻이냐? 먼저 4번 보시면 4번 2번은 특성이고 3번은 결정 요인이고 4번은 노동의 수요 곡선을 미리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의외로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곡선은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자,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W, 웨이지, 임금, 이쪽이 L.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모르면 그림 뭐 하세요. 자, 요거는 레이버 디맨드, 노동 수요. 레이버 디맨드. 원래는 L 쓰고 소문자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LD가 맞는데 이 그래프가 딱 보는 순간 여러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 요게 노동 수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냥 LD인데 L만 쓴다는 것 해주시고요. 하지만 저는요, 원래는 이렇게 나온 그래프지만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워서, 원래는 이런 그래프이지만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 자체가 시험에 그려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수록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입니다. 자, 처음에 임금이 요 정도 W0입니다. 요 정도 임금일 때는 자, L0입니다. L0. LD인데 그냥 L만 쓰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명당 임금이 200만 원이고 10명이면 2,000입니다. 이럴 때 10명이죠.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이렇게 W1 올라가 버리면 여기죠, 그죠? 이렇게 돼버린다. 즉 L1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점, 여기가 이제 B점 되겠죠. 그죠? 그래프 조금 삐뚤네요, 그죠? 저는 삐뚤은 거 별로 안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삐뚤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사용자는 10명 너무 많아. 2천만 원에 10명인데 우리 한 명당 200만 원밖에 못 줘.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한 명당 250이면은 10명 뽑으면은 2,500이니까 2명에서 3명을 덜 뽑습니다. 7명에서 7, 8명 뽑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임금이 하락하면 임금이 W2 떨어지면은 L2가 된다. 이 점을
C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하락하면 그만큼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노동 수요 또는 뭐 고용량 다 같은 말입니다. 노동 수요. 노동 수요량 또는 고용량 줄여가지고 그냥 노동 수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바로 노동 수요의 그래프이다. 이것은 바로 오른쪽 갈수록 떨어지죠. 얘는 하향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 먼저 이해를 해야 내용에 들어갈 때 좀 더 쉽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1번 노동 수요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도이다. 그러면 2021년도에 지나간 해 2020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1년 기간 동안에 그 취업률을 얼마고 실업률을 얼마고 한다면은 그 1년 기간 동안 흐르는 모든 기간 동안을 다 구해야 될 겁니다. 1월달, 2월달 구해가지고 평균 내겠죠. 그러니까 그게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1년 기간 동안, 12개월 기간 동안, 그게 바로 플로우의 개념이고요. 일정 시점, 만약에 뭐 1월 30일 요날 시점, 2월 5일 이날 시점, 그러니까 실업률은 당장 이날 이 시간 요 시점에 얼마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점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 즉 고용량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수요는 뭐라고요? 유량, 플로우의 개념인 유량이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유량. 일정 시점, 스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지금 뭐라고요? 얘가 바로 유량의 개념이다. 영어로 말하면 플로우다. 일정 시점인 요 반대입니다. 요 반대요. 다시 말하면은 일정 시점은 바로 저량. 그러니까 유량은 프로라면 저량은요 스탁 요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요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이 맞다 요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지문에 일정 시점 뭐 저량 틀립니다. 뭡니까? 유량 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량의 개념. 그것이 상가로 1번 내용입니다. 2번 노동수요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그 양이 결정된다. 즉 노동의 수요자가 누구냐?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 사용자 입장이다. 아시겠죠? 근로자, 즉 구직자가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갑니다. 노동수요의 특성 보겠습니다. 2번 수요의 특성. 자, 이것도 설명 들어가기 전에 책 보기 전에 설명 먼저 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처럼 여기에 직원이 이제 10명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한 명당 임금이 200입니다. 제가요, 끝날 때까지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200. 해야 일관성있게 이해가 빠르겠죠. 자, 200이 있는데, 이들이 한 명당 하루에 케이크 만드는 공장, 즉 회사라고 여깁시다. 그러면 총 10개니까 한 명당 10개면은 이 회사는 하루에 100개를 만듭니다. 왜 100개냐?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이 딱 100개더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세어보니까 딱 100개가 팔리더라. 여러분들요, 이 경제학은요, 그냥 이론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은요, 실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가정할 때 하루에 100개만 딱 팔린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개 만들어가지고 어떤 달은 100개가 안 팔릴 수가 있고 어떤 달은 100개보다 팔 수 있는데 모자라가지고 일찍 문을 닫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그리고 임금도요, 10명 있다고 어떻게 한 명당 다 똑같이 임금이 200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당 임금이 200이라고 가정하에, 똑같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100개, 한 명당 10개씩 만들어서 100개를 판다는 가정하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직원 딱 10명만 있는 겁니다. 왜? 하루에 100개만 팔리니까. 한 명도 고용해버리면 110개입니다. 그러므로 10개의 재고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안 뽑지요. 안 뽑습니다. 또 임금도 200도 나가기 때문에 손해. 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10명이 이 회사에서는 최고 이윤을 많이 낼 때이다. 그러므로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자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몇 명이라고? 10명. 하루에 100개 팝니다. 더 이상 안 팔려요. 재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크가, 이 상품이, 이 제와인 상품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국에서 몰려 들어옵니다. 올라와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애들하고 이렇게 증가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6시 땡 하는 순간 100개 딱 팔려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젠 낮에부터 몰려오니까 그 전날 100개 만들어가지고 숙성시켜서 끓여놓은 100개가 다 팔렸습니다. 오늘 만드는 것은 또 내일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2시인가 3시면은 100개가 다 팔리는 겁니다. 왜? 그 상품에 대한, 그 케이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고용주는,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아니지. 앞으로 서너 시간 동안 더 팔 수 있어야지. 직원들을 2시에 일찌감치 퇴근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50개만 더 만들면 하루에 딱 팔리겠다라고 가정한다면, 상품을 100개에서 이제 150개로 늘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는 10명 가지고는 100개밖에 안 되니까 50개 더 만들려면 몇 명이 더? 5명. 추가적으로 5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 몇 명? 총 15명이 필요하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뭡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했죠. 이 말이 뭐냐? 바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노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파생됐다. 그 말이에요. 노동 수요를 파생시켰다. 그래서 파생 수요. 아시겠죠?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바로 쌍가루 2번 나와요. 그리고 노동 소요의 증가를 유발시켰다. 그래서 유발수죠. 그리고 또 하나, 상품을 찍어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요, 사람이냐 기계냐. 사람이 직접 만드냐, 수작업으로 만드냐, 아니면 기계로 찍어내냐. 만약에 기계로 찍어낸다는 가정하에 사람만 5명 더 뽑으면 안 되고, 똑같이 한 명당 기계가 한 대라면 기계도 5대 동시에 사야 됩니다. 바로 노동수의 증가로 인해서 뭡니까? 바로 기계의 증가가 이어졌다. 바로 뭡니까? 결합수요다. 결합해서. 자본과 결합해서. 자본 설명드릴게요. 기계와 결합해서 증가했다는 얘기죠. 결합수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해야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읽으면 이해할 겁니다. 자, 1번, 노동은 최종 소비의 대상이 되는 최종 재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화는 상품이고 노동은 사람이 사람. 재화하고 노동은 다른 겁니다. 노동력은요, 재화를 만드는 걸 말하는 것이고, 만들어 찍어낸 상품이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최종 재화가 아니죠. 그 최종 재화를 찍어내는 노동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최종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뭡니까? 생산 요소이다. 생산 요소는 곧 노동력이 생산 요소입니다. 그 기계가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재화, 즉 상품을 찍어내는 사람 노동력, 찍어내는 기계, 그게 자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산 요소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생산 요소는 방금 사람 아니 물건을 찍어내는, 생산해내는 요소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다고? 기계, 바로 자본인데, 물론 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서는요, 노동과 자본 두 개만 있다고 전제하고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람이냐 기계냐 아시겠죠? 노동은 사람이고 자본은 얘는 뭐예요? 기계입니다. 기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찍어내는 상품이 바로 재화. 아시겠죠? 바로 생산 요소이다. 즉 노동이다. 즉 자본이다. 즉 노동력이다. 기계다 그 얘기죠. 쌍가로 2번 발표하세요. 그나마 내용을 잘 물어봐요.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자, 요겁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노동 수요를 파생시켰다는 의미에서 파생 수요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파생 수요다. 방금 설명했었죠? 파생 수요는 줄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최종 생산물, 즉 상품, 재화죠. 수요자에 의해, 뭡니까? 수요자. 그 상품을 사먹는 사람들 의해요 수요되기 때문에 그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이 바로 수요되는 것이다. 어려워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여기면 돼요. 즉, 줄거세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의존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파생 수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뭐라고요? 유발 수요다. 4번은 노동 수요는 다른 생산 요소, 요겁니다. 원래는요, 생산 요소는 일반적으로 요거요. 노동인데, 노동 말고 또 있어요. 아, 기계. 바로 기계가 우리는, 다른 말로, 얘는 노동 말고 다른 거다.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라고 부릅니다. 다른, 아시겠죠? 여기서 노동 수요는 다른 생산 요소는 자본, 즉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뭐라고요? 여기 결합 수요이다. 5번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짜티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생산물 시장과 다른 점. 노동시장은요, 즉 물건을 생산, 즉 상품을 찍어내는 그 노동력을 말하는 것이고, 생산물은 뭡니까? 그 찍어낸 노동력에 의해서 찍어낸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른 점, 차이점 당연히 다르죠. 그죠? 노동시장은 노동력이라면은 생산물 시장은 재화다. 상품, 재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실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읽어볼게요. 위에 세 가지 읽어주시면 돼요. 네 번째 점, 노동력은 저장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재화는 노동력에 의해 찍어낸 볼펜은요, 볼펜은 동질하잖아, 동질한 1,000원짜리 똑같은 볼펜 1,000개를 만 개를 만들어낸 볼펜은요,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동력은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노동력은 저장이 불가능하다. 마지막 점, 노동력의 질은,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노동자의 개개인마다 이루어지는 노동력은, 질은 근로자의 정신적, 지적, 교육 수준, 육체적인 조건 등에 따라 줄거세요. 각각 다르며, 당연하죠. 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숙련공, 누구는 비숙련공, 그죠? 누구는 지적이나 정신적이나 교육도 레벨, 누구는 뭐 고졸, 대졸, 전문대졸, 대학원 다 달라요. 육체적 조건도 다 달라요. 누구는 튼튼하고 무게도 나가고 아주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르다 그 얘기죠. 다르며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줄거요. 동질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재화는, 상품은 동질적입니다.
하지만 노동력은 동질적이지 않죠. 저장도 불가능하고 동질적이지 않죠. 방금처럼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시험에는요, 노동력도 동질적이다. 띠 틀렸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동질적이지 않으며 일반 상품과 달리 노동력 제공은 계속성의 성격을 가진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보겠습니다. 결정 요인. 무슨 말이냐? 기업에서 노동자를 뽑을 때, 직원을 채용할 때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게 되면 몇 명 할 것인가, 채용된 게 아니라 채용하기 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게 되면 몇 명을 뽑을 것인가, 기업주가 즉 사용자가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 얘기죠. 일단 총 5가지가 있어요. 내용은 읽어봐 주시고 내용은 제가 쓰면서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노동의 가격입니다. 노동의 가격. 즉, 이거는 임금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기업주는 임금이 올라가면, 여기 했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잖아요. 고용량은 감소하잖아요. 기존보다 더 적게 먹고요. 임금이 하락하면은 싼 임금으로 더 채용합니다. 고용량은 증가합니다. 노동 수요량, 즉, 노동 수요는 증가하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여기 생산 요소에서 첫 번째 예를 말하는 거, 노동. 두 번째, 기계, 자본이죠. 다른 말은 뭡니까? 다른 생산 요소, 요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한마디로 자본. 뭐라고요? 기계. 그러니까 이왕이면 임금이 너무 높아. 이참에 우리가 기계 사자. 근데 기계값이 싸. 와, 싸면 이참에 그냥 직원 뽑지 말고 기계 사. 즉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싼 가격인 기계를 사기 때문에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자본 가격이 상승하면 야, 너무 비싸. 그냥 사람 뽑아. 자본은 하락하고, 아시겠죠? 하락하고. 어떻게 돼요? 대신에 노동 수요는 증가하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의 결정요인, 요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인데요. 요건 제가 방금 요거 설명할 때 한 것을 요 세 번째 예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만약에 감소하면은 재고가 쌓이니까, 그죠? 감소하겠죠. 덜 뽑든지 있는 직원마저 해고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의 생산성입니다. 노동의 생산성. 생산성은 뭐냐? 바로 자, 숙련공이냐 비숙련공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숙련공일수록 노동 수요는 감소합니다. 즉 생산성이 높다. 숙련공이다. 생산성이 낮다. 비숙련공이다. 하루에 100개를 찍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명당 10명, 10개씩 10개면 100개가 맞아요. 근데, 숙련공인 거야. 한 명당 15개를 만들어내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는 감소하죠. 근데 비숙련공이에요. 근데 비숙련공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7개, 6개밖에 못 찍어내. 하루에 100개가 필요한데, 노동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생산성은 바로 생산성이 올라간다, 숙련공 이해해 주시고요. 생산성이 떨어진다, 비숙련공. 그러니까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올라가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왜? 기존의 그 개수를 만들어낸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냐? 생산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은 다른 말로 하면 자동화 시대. 옛날에 직접 세탁기 없이 빨래만 했던 시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생산 기술, 이제 자동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시대, 생산 기술, 자동화 시대에 갈수록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은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생산 기술이 향상되지 않을수록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총 5가지다. 5가지. 왜냐면은요, 나중에 이제 이어서 노동 공급 배우겠지만, 잘 보세요. 다음 중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 하면 노동 공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얘보다 양이 더 많아요. 아예 5가지를 좀 싹 다 외우지 마시고 노동 수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 없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비교해서 구분을 할 줄 알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갑니다. 4번. 네 번째. 노동의 수요 곡선. 노동의 수요 곡선인데, 일반적인 곡선은 방금 여기 했던 요 내용입니다. 이것이 크게 밑에 노동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노동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책 읽지 않을게요. 제가 이거 설명할 테니까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노동 수요 량의 변화. 여기 여기 량자가 들어있죠. 량자가. 이거는요, 일종의 노동 수요 원래 량입니다. 노동 수요 량. 고용량인데 그냥 쉽게 노동 수요 하는 것이죠. 노동 수요 량. 그리고 쌍거리 2번은 노동 수요 량자가 없지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그래프가 자, 이리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W고 이쪽이 LD, 이쪽 L입니다. L. 웨이지, 레이버 디맨드. 자, 노동 수요. 그런데 자, 그래프가요, 원래는 아까처럼 이게 되어 있지만은 편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달에서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 기존에 있던 노동수의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노동수요량의 변화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똑같이 보시면, 자, 잘 보세요. W 제로일 때는 L 제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임금이 W1 올라가면은 얘는 L1 떨어집니다. 그죠? 임금이 올라가면 A에서 B로 올라가면 바로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고, 반대로 임금이 하락하면, 임금이 W2로 하락하면 얘는 L2로 증가한다. 얘는 증가하죠. 시다. 그러니까 A점에서 B점으로, A점에서 C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뭡니까? 각각 노동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아시겠죠? 얘는요, 노동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노동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곡선상의 이동. 즉, 이동인데, 즉, A에서 B로 또는 A에서 C로 가는 하나의 점의 A점, B점, A점의 C점. 이 되시죠? 그죠? 그 하나의 노동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 얘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이거는요, 임금의 변화가 필요하다. 뭐라고요? 임금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여기 노동수요 결정 요인에서 1번 여기 1번만
얘만 해당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요것이 노동수요량이면은 바로 1번.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원래의 노동수요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예요? 임금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 쌍거리 2번 노동 수요의 변화는 달라요. 자, 바로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바로 노동 수요의 변화. 미리 얘기할게요. 자, 여기 1번이 요거라면은요. 얘는 2, 3, 4, 5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 2, 3, 4, 5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뭡니까? 임금의 변화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임금의 변화가 없어도 노동 수요가 증가합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래 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웨이지 임금입니다. L, D, 레이버 디맨드입니다. 그죠? 여기는 0이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프입니다. 문제는 보세요. 자, 여기가 W 제로고요. L 제로입니다. 얘는요, 임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2, 3, 4, 5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요, 임금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임금의 변화 없이 노동수요량이, 즉, 노동수요가, 즉, 고용량이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상태에서 변함없이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려면 여기서 L0에서 여기 일로죠. L1으로 감소하든지 L2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요 A점에서 요 점이 A라면 바로 요 점으로 와야 되고 B로 와야 되고 얘는 뭡니까? 요 점으로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요 점이 되는 것이고 얘는 요 점이 되는 겁니다. 즉 A점에서 B가 되는 겁니다. 이때 뭐죠? 바로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내지는 오른쪽 이동입니다. B 가려면은 자, 요런 식으로 돼야 되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 없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가 2, 3, 4, 5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바로 A에서 B로 가냐 A에서 C로 가냐 방금 했듯이 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요걸로 예를 들면은 자 직원 10명에서 자 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증가했지만 이들도 5명도 들어와도 똑같이 임금은 200입니다. 개당. 한 명당. 아시겠죠? 한 명당 200 똑같잖아요. 임금은 변화 없습니다. 대신에 노동 수요량은 증가했죠. 그런 뜻입니다. 다른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라고요? 곡선상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 내용이 쌍거리 2번에 쭉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늘 노동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또는 A에서 C로.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얘가 나옵니다. 그죠? 왼쪽 이동이냐 오른쪽 이동이냐. 여러분들 이와 관련된 문제가요 그래프 문제가 문제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보시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풀이 과정에 또 저를 만나니까요 설명해 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안 하고 무작정 문제만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문제 풀고, 아니면 아예 옆에다가 얘기했었죠? 문제집부터 펼쳐놓고 같이 봐요. 같이 보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쌍가루 1번 쭉 읽어보시면 요거 내용이고, 쌍가루 2번 읽어보시면 요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5번 보면은요,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용성인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또 한 20-30분 이상 걸립니다. 요걸 같이 좀 해버리면 판설난도 없고 또 헷갈리니까 또 어려우니까 조금만 좀 텀을 두고 좀 쉬었다가 끊고 제가 별도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